여권 파워 세계 3위, 18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여권. 하지만 이 성과 뒤에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 출입국 심사관의 경악스러운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여권을 노리는 국제 범죄 조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2년 경력 현장 전문가로부터 제보받은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각국에서 오는 승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드니의 아침이 밝았어요. 활주로에는 새벽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있고 도착 게이트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나라의 여권을 봤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여권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 물론이고 이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 젊고 활기차며 영어도 꽤 잘하죠. 관광객도 많지만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위해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2012년만 해도 한국 여권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60개국 정도였고 여권 파워 순위도 10위권 밖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무렵부터 한국 여권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이 폭증했고 반대로 한국인들의 해외여행도 급격히 늘어났죠. 그때부터 각국 정부들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처음으로 세계 톱 3위 안에 진입한 거예요. 무비자 입국하는 국가가 189개국에 달하면서 독일이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한국 여권의 놀라운 위상 때문입니다. 최근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세 번째로 올라선 거죠. 이는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높은 순위는 단순히 편의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경제 발전,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민들의 국외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모든 것이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좋은 평판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제가 마주하게 될 상황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비행편에서 내린 승객들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오전 9시쯤 베트남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제 심사대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한국인 승객들과는 달리 그녀는 굉장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계속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어요. 1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쌓인 직감이 저에게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녀는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한국계 교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Australia? 호주에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영어로 질문을 바꿨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여권만 건네주었을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몸짓이나 간단한 단어라도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저는 동료인 리사에게 신호를 보내 중국어 통역관을 요청했습니다. 니는 팅동종웬마? 중국어를 이해하십니까? 통역관이 중국어로 질문하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성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해 주세요. 한국 여권을 가진 분이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통역관을 통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긴장하는 모습이었고
손에 쥔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보통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통역관과의 대화가 시작되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중국 베이징 출신이며 이 여권을 베이징의 한 브로커를 통해 구입했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가격은 무려 8,000달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여권 밀매 조직과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와 무비자 입국 혜택을 노린 범죄였던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호주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중국 여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제안한 한국 여권 구매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브로커는 한국 여권이면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증언을 통해 한국 여권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범죄자들조차 한국 여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세계 세 번째 순위의 여권 파워가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런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불법 입국자를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후의 조직을 추적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녀를 별도 조사실로 이송시키면서 저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여권은 겉보기에는 정교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보안칩의 정보와 실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여권을 노리는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isolated case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짜 한국 여권이 유통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여권 위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여권 위조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한국 여권이 발견된 곳은 호주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파나마에서 17건, 알바니아에서 23건, 태국에서는 무려 45건의 위조 한국 여권이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도 한 달에 평균 6건 정도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조 기술의 수준이었어요. 초기에 발견된 위조 여권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품질이 급격히 향상되어 전문 장비 없이는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우리가 추적한 결과 이런 정교한 위조 여권들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최신 인쇄 기술과 보안 기능을 모방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크웹에서의 거래 실태였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여권의 디지털 템플릿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완성된 위조 여권은 8,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89개국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범죄 조직들은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까지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 경제적 성취,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모두 한국 여권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위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만난 인터폴 담당자는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최근 2년 사이 300%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여권보다도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각국 정부들은 한국 여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위조 여권들이 단순한 불법 이민을 넘어 더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테러,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국제적인 중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위조범들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이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여권의 보안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의 발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면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재질로 바뀐 것이었어요. 이 소재는 위조하기가 훨씬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기존의 종이 재질은 아무리 정교한 인쇄 기술을 사용해도 물리적 특성상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내장된 RFID 칩의 성능이었습니다. 이 칩에는 여권 소지자의 생체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고 전용 리더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위조범들이 이 수준의 보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신형 여권에는 또한 UV 잉크, 홀로그램, 그리고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특수 조명 하에서만 보이는 숨겨진 패턴들은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검증 장비로는 즉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기존의 구형 여권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완전히 교체되려면 최소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위조범들은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공항에서도 이런 혼재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구형 여권을 가진 정당한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사가 필요했고 때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여권의 도입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신형 여권을 위조한 사례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보안 의식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희 공항에서도 신형 여권 검증을 위한 최신 장비들이 도입되었어요. 이 장비들은 칩 정보 읽기, 생체 정보 대조, 그리고 다층적 보안 요소 확인까지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형 여권을 직접 위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품 여권의 도난과 악용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형 여권의 위조가 어려워지자 범죄자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정품 여권의 도난과 악용이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마주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권 분실 신고 건수가 매년 12,000건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단순한 분실이 아닌 계획적인 도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실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작년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휴가를 보내던 한국인 관광객의 여권이 도난당했는데 피해자가 분실 신고를 하기도 전에 그 여권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어요. 도난 후 불과 1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신속한 악용이 가능한 이유는 조직적인 범죄망 때문이었어요. 여권을 훔치는 소매치기, 신분을 바꿔주는 중간상, 그리고 실제로 여권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까지 완벽한 분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더욱 교묘한 것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 여권을 넘겨주는 수법이었습니다.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실제로 저희 공항에서도 몇 차례 이런 사례를 적발했는데 사진과 실제 인물이 확실히 다른데도 1차 검사에서는 통과할 뻔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범죄자들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패턴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낭여행이 많은 지역,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해지기 쉬운 유흥가, 그리고 지갑이나 가방을 쉽게 놓고 다니는 해변, 리조트 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도난 여권의 암시장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상태가 좋은 한국 여권은 5,000달러에서 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는 위조 여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품이라는 장점 때문에 더욱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량한 한국 여행객들이 이런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권을 도난당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발목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난 여권이 테러나 인신매매 같은 중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가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위장막이 될 수 있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이 역설적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동료들과 함께 더욱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권의 진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자의 행동 패턴과 여행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 출입국 심사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실전이자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단순히 여권을 보고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라 범죄와의 최전선에서 벌이는 치열한 두뇌 게임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 브리핑 시간이면
전날 밤 업데이트된 위조 여권 정보와 새로운 수법들을 공유했어요. 국제 공조를 통해 입수한 최신 정보들은 때로는 몇 시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이동 속도가 워낙 빨라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였거든요. 한국 여권 심사 시에는 특별한 체크리스트를 따르게 되었어요. 먼저 외관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UV 램프를 이용한 숨겨진 보안 요소 확인, 홀로그램의 각도별 반사 패턴, 그리고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촉감까지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검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여권 소지자의 표정, 몸짓, 눈동자의 움직임,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 관찰해야 했어요. 긴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되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출생지, 학교, 직업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진짜 한국인인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재외동포나 입양으로 해외에서 자란 경우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지만요. 생체인식 기술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문 스캔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여권 사진과 실제 인물을 정밀하게 대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형수술이나 나이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외모, 변화와 의도적인 변조를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한국 여권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권은 신형이었고 칩 정보도 정상적으로 읽혔어요. 하지만 그가 한국어로 대답할 때의 억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을 해보니 그는 서울의 지명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에서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말한 초등학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였던 거죠. 결국 그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을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여권을 위조업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런 복잡한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력과 직관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팀워크도 필수적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승객이 있으면 즉시 신호를 보내고 여러 명이 동시에 관찰하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발견이 큰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협력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드니 공항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저녁 6시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치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총 237명의 한국 여권 소지자를 심사했고 그중 2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모두 추가 확인 결과 정당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1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국 여권이 걸어온 길을 지켜본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여권은 그저 많은 여권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강력한 여권이 되었고 그만큼 위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적 관심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한국 여권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동료들과 제가 경험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작년 여름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제 심사대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권을 확인하던 제 옆 동료 사라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 코리아. 저 오징어 게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고 사라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한참을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BTS 팬이라는 젊은 여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Welcome to Australia. 한국 정말 가보고 싶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 한국인 승객의 얼굴에 퍼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우리 공항 네카페 직원들까지도 한국인들을 특별하게 대해줘요. 한 번은 한국 여권을 든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으셨는데 카페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한국분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직원의 딸이 K-팝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난달의 일이에요. 한국 여권을 가진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제 동료가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한국분이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예요. 하지만 그 성과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씁쓸합니다. 189개국 무비자 입국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국가적 신뢰 구축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개별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죠. 이런 소중한 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저희 사명입니다. 기술적 발전도 놀랍습니다. 시형 여권의 보안 기능들은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거든요. 저는 단순한 출입국 심사관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호하고 가짜를 걸러내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여행객을 마주하면서 그들 각자의 이야기와 목적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선량한 여행객에게는 따뜻한 환영을,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철저한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검증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공유, 최신 기술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력 향상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여권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범죄자들의 관심도 계속 증가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선량한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장의 여권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김 씨의 증언을 통해 한국 여권을 둘러싼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위조 여권 사건이 급증했고 여전히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2020년 도입된 신형 전자여권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조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고도화된 보안 기술이 범죄자들의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 여권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의 성공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인 셈이에요.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는 수십 년간의 외교적 노력과 국가 신뢰도 구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지만 기술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대응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혹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즉시 현지 영사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